네,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네, 우리가 미국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았는지 성과를 짚어보고 또 남은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지켜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한미 관세 협상의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먼저 협상 과정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이제 갑자기 그 예정됐던 재무통상수장 간의 2+2 통상협의가 갑작스럽게 또 연기가 되면서 구윤철 부총리가 출국을 위해 공항을 갔다 다시 또 돌아오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네. 네, 그야말로 숨가빴던 협상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의 협상 과정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트럼프 2기가 출범하고 나서 이제 관세가 한 세 종류가 발효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네네. 하나는 이제 불법 마약의 원인이 된다거나 펜타닐 관세, 주로 이제 중국과 뭐 캐나다, 멕시코를 타겟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상과 관련되는 것은 이제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일률적으로 미국에 물건을 팔려면 똑같은 입장료를 내라. 10% 정도 생각을 하고 나라마다 맞춤형으로 추가로 몇 % 올리겠다는 상호 관세. 이게 4월 2일 날 발표가 됐죠. 네네. 그리고 그 부근에 지음해서 철강 관세, 알루미늄 관세 25%, 그리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25%. 그러니까 사실 FTA를 체결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전부 이제 무관세로 수출을 하다가 엄청난 장벽이 올라간 겁니다. 예,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만을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이제 대부분 국가, 특히 그 가운데는 가장 이제 무역 규모가 많은 EU랄지 또 중국, 이제 일본 이런 나라들하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는 그 와중에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협상팀이 꾸려지기까지 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협상한 시간을 한 달 남짓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네. 그 와중에 또 이제 지금 트럼프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국 신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협상 국면이 재빠르게 전개되지 못하고 지난주 구윤철 이제 부총리가 공항에서 이메일로 예정된 네, 맞아요. 면담을 취소하는 것은 이것은 동맹 국가에게는 이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불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일본하고는 타결이 됐고 네, EU하고 맞습니다. 타결이 되면서 결국 한국 하나만 남은 그런 셈이라서 또 그들이 이제 만들어낸 것이 우리한테는 최소한 받아내야 되는 기준점이 돼서 정말 막판까지 몰리고 아마 우리 거의 뭐 모든 카드를 다 준비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워낙에 면담은 예정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주요 국가가 협상을 끝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을 마지막에 만나서 네, 맞습니다. 최종 조율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미리 만나서 큰 틀을 만들든 이런 건데 일본 이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과연 그렇지 않고 이제 끝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어젯밤 뭐 워싱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새벽에 이제 드디어 그 SNS에 나오는 걸로 봐서 이게 건물사를 타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실무자들끼리 하는 것보다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또 더 큰 이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준비가 됐을까.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겠다고 하고 이제 로트닉 상무장관이 이제 보고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우리가 또 EU나 일본 경우에 굉장히 많이 반면 교사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아마 생각했던 숫자보다는 많은 숫자가 나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조업 국가 수준하고는 맞추었다. 그것도 극적으로 미국 시간으로 8월 1일을 하루 반 남기고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제 대표단을 만나면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상회담과 지금 이제 관세 협상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큰 틀에서 얘기가 됐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서 구체적인 것이 정리가 안 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거기 1주가 됐건 2주가 됐건 간에 실무자 사이에 또 이제 아주 치열한 협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정상회담에서는 그때는 통상, 안보, 기술협력 이런 걸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저 입장에서는 이제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로 가는 그런 길이 열렸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원장님 얘기 들으니까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네. 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1라운드의 협상 타결 결과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25%였던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 15%로 낮췄고요.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됐던 50% 관세는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이러한 좀 전반적인 조건, 성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뭐 이미 이제 많은 언론에서 선방을 했다, 뭐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네.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선방과 나쁘지 않다는 거 아쉬움이 많죠. 왜냐하면 누차 강조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그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는 협박 속에 우리가 한미 FTA 추가 협상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지구상에 아마 그 주요 제조업 국가 가운데 미국하고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특히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자동차 시장에 우리가 무관세로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엄청난 것이 독일이나 일본 자동차는 2.5% 관세를 내고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회하는 방법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현대 기아차의 약진 같은 것들이 거기 굉장히 힘을 얻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이제 뭐 뭔가 만회하는 그런 협상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철강 알루미늄인데 한국이 유수한 철강 이제 강국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25%도 되게 벅찬데 50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수출하지 말고 미국에서 그냥 제조하라는 이런 정도 이야기에 가까워서 물론 이제 혹자들은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50%면 우리가 견딜 만하지만 네네. 이건 사실 이제 뭐 손실을 보면서 수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아쉬움이 이제 많은 것이고요. 그렇지만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한국이 초반에 협상을 했으면 뭐 우리가 반면교사 상대는 없지만 대신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일본하고 한 것이 기준점이 되고 EU는 일본 한 것을 따라서 이제 이야기한 거거든요. 사실 EU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협상력도 이제 뭐 굉장히 다른 수준인데 끝까지 EU는 자동차 관세 일본보다 더 유리하게 받으려고 했고 네네. 철강 유리하게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제 장벽이 올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뭐 반도체 또 의약품 이것은 숫자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이제 수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다른 나라보다도 불리하지 않다는 것은 최소한을 받아낸 건데 가령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똑같이 50%. 이러면 또 우리 내리는 협상을 해야 돼요. 그때는 아마 그 일본, EU하고 같이 연합해서 협상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취임하고 나서 한 6개월 사이에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세에 대해서 네네. 본인이 진두지휘하면서 중국 빼고는 거의 이렇게 전제를 한 거잖아요. 높은 관세. 이게 얼마나 높은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 시작할 때 미국의 평균 유효 관세가 한 2.5% 정도. 지금 이제 일률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15% 같으면 6배가 올라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있던 장벽이 1m짜리가 있다가 6m가 됐으면 이거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아니면 아마 미국 시장보다는 다른 시장으로 수출 이 선을 다변화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서 일단 엄청난 장벽이 생겼다. 그리고 그 장벽은 이제는 EU나 일본이 똑같다. 예전에는 우리가 사실은 혜택이 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기업과 또 이제 같이 힘을 합해는 뭐 중소기업들 또 근로자들한테는 엄청난 사실 이제 실현의 시간이 본격화됐는데 뭐 남들보다 덜 불리하지만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어려워졌다. 그 현실을 솔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 중에 이제 자동차 관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일본과 유럽과는 사실 그 동안에 이제 2.5%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 협상까지 12.5%를 고수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일괄 15% 고수를 하는 미국 측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이제 설명도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는 어떤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우리 이제 자동차가 지난 이제 몇 년간 대미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죠. 그리고 네네. 금년 초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우리 대표 기업 현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 투자를 늘린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에 가서 이제 발표까지 했고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한 철강은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이 정도의 전향적인 조치를 했기 때문에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관세 피하고 싶으면은 자꾸 이제 그 미국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것만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다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자동차 산업이 엄청난 이제 전후방 연관 효과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그만한 일자리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관세를 선방했다는 이 안도감을 잠시 이제 오늘만 즐기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이제 15% 장벽이 전 세계에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진짜 혁신하고 살아남아야 될지
그래서 머리를 짜내야 될 것 같다. 더구나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지금 잠재 성장률이 이제 1% 이하로 내려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내수는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수출에 거의 모든 걸 걸고 있는데 뭐 어떤 또 연구 자료에 따르면 무역이 한국 경제 성장 이바지하는 퍼센트지가 거의 압도적으로 90%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출이 4割인데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이 전체 시장에서 한 19%, 20%그 정도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중요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 다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중장기 과제 같고 당장은 미국 경쟁에 살아남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부는 또 투자로 돌리겠지만 이런 굉장히 다각적인 경영의 다각화, 시장의 다각화 이런 것들은 중장기 과제고 당장은 하여튼 경쟁에서 견디면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 이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관세 인하의 대가로 우리가 약속한 것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또 대통령실은 이를 재투자 개념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지금 이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저는 계시나요? 아마 그 구조에 대해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 이제 비슷한 일이 일본한테도 있었고요. 네. 네네. 일본이 사실 이제 워낙에 준비해 갔던 것은 한 뭐 4천억 예, 트럼프 맞아요. 만나면서 그 5,500억까지 자리에서 이제 숫자를 숫자가 우리 붙였죠. 사진 예. 붙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나누는 비율도 5대 5가 아니고 9대 1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트위터에 이야기를 했고 미국 백악관의 공식 성명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이제 한 6천억 불 정도, 한국은 3,500억 불 정도인데 그게 이제 투자 수익을 어떻게 나누고 그거는 아마 추가 후속 협상이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유심히 본 거는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그 펀드를 가지고 어디에 할지는 뭐 미국 대통령이 알아서 한다 이 정도 이야기. 그리고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부분. 예를 들면 뭐 반도체 같은 거, 또 핵심 광물, 뭐 에너지, 조선 이런 게 있지만 한국은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굉장히 이제 그 아주 깊이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다른 국가하고 굉장히 차별되는 것 같아서 네. 거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는 조선어 협력 프로젝트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에 지원이 되는데 구윤철 부총리가 마스카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라고 밝혔잖아요. 네. 미 카드가 미국의 가장 매력적이었던 그 카드가 된 거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이번 관세 협정 과정에서 이제 드러난 것은 마스카가 이제 협상 그 당국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런 거라면 아마 한국과 미국은 이제 조선 동맹이 됐다. 쉽빌딩 얼라이언스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미국이 이제 작년에도 뭐 요로를 통해서 이제 해군의 그 굉장히 고위 장성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한국의 이런 이제 그 조선소 건조 능력들 생태계를 굉장히 유심히 봤고 일본도 비교 시찰을 했는데 그들의 고민은 이런 거죠. 결국은 21세기에 패권 전쟁을 만약 하게 되면 결국은 중국일 텐데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해군의 굴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제해권을 장악하는 것이 뭐 군사 경쟁뿐만 아니라 원유 수송로랄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운송로를 장악하는데 예. 중국이 빠른 속도로 따라오는데 미국은 지금 머물러 있고 앞으로는 그 능력이 소멸된다는 걸 봤을 때 지금 당장 우위에 있지만 한 20년 후 30년 생각하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어려움을 메꿔줄 수 있는 나라는 결국 한국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이 이제 거기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서 사실 이제 기존의 한미 FTA 협상을 할 때는 미국이 이제 쌀을 한국 보유라고 하면은 한국 협상팀이 쌀을 막는 방법은 미국의 조선에 대한 존스 액트를 가지고 서로 맞교환했어요. 그 이야기는 미국이 이제 워낙에 조선 대국이었고 강국이었는데 미국 연안에 운항되는 모든 상선은 미국인이 미국 내에서 건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뭐 내심으로는 한국에 있는 이제 조선소에서 배를 건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 법의 로비가 너무 세기 때문에 한국 조선소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저항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마스카가 되고 한미 이제 조선 동맹이 본격화되면 미국의 무너진 조선소 이제 조선업 사업의 생태계를 우리가 복원할 수 있는 거 이게 단순히 이제 뭐 경제 통상 문제는 아니고 산업 협력 그리고 안보 협력까지 가고 그리고 아마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색깔이 굉장히 이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미국 우익 시각에서는 굉장히 좀 중국 편향적이 아닌 이런 이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네네. 조선 동맹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 정부가 상당한 정도의 무게 중심을 이쪽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보여주는 어떤 시그널인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이 뭐 관세 합의를 뛰어넘어서 아마 다가올 그 정상회담에도 뭔가 우리가 전략적으로 물꼬를 튼 거라고 평가합니다. 예. 네. 이렇게 마스카 프로젝트가 가장 큰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후일담으로 전해지는 게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미일 협상 이후에도 우리나라에게 협상 노하우를 전해주는 등 많은 좀 기여를 해서 이 부분도 이제 협상 타결에 좀 큰 네. 기여를 했다 이런 이제 후일담도 좀 전해지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러트닉은 사실 이제 재무장관을 노린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베센트가 지금 재무장관 하기 전까지. 그리고 이분은 뭐 개인적으로 이제 9.11 사태 때 생사의 기로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이고 그 회사도 이제 극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되게 이제 역경의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굉장히 거칠죠. 왜냐하면 지난 2월 말에 그 한국의 한 20개 대기업이 미국에 가서 대미 투자 아웃리치를 하면서 트럼프 2기 정부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물꼬를 틀까를 이야기했을 때 러트닉 장관이 예방을 온 한국의 그 기업 회장단들한테 일장 연설을 했어요. 그 한국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네. 돈을 가지고 와라. 투자를 해라. 투자를 만약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레드 카펫을 깔아주겠다. 그 이야기는 환영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러 간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고민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투자하면 레드 카펫 깔아주겠다는 게 그냥 설교만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인상이 굉장히 거칠다. 그리고 이제 베센트 장관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트럼프가 한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해설자가 됐잖아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러트닉이라는 굉장히 이제 약간 악역을 하는 사람 그리고 베센트라는 이제 그 선한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베드카 있어서 국합이네요. 예, 네. 요소에 이제 써먹게 돼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한 거는 이제 세 개의 관문을 뛰어넘어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수 있다. 첫 번째는 USTR의 그리어하고 실무적인 관세 비관세를 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는 이제 투자 산업 협력을 하는 상무장관 넘어야 되고 그리고는 그다음에 이제 스콧 최종 베센트 조율사인 재무장관. 베센트를 예. 만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은 이제 그 순서에 우리가 너무 초입에 있으니까 뭐 일본이나 EU 했듯이 최소한 7번 만나야 되는 거야? 이런 우리 몇 번 만났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안 만나고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정상회담 언제 있지? 그래서 이번에 8월 1일을 그냥 넘기는 건가? 그런 되게 이제 비관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끝까지 저 베센트가 아닌 러트닉을 물고 넘어지고 그리고 펀드가 지금 뭐 미국은 4천억 우리는 1,000억 하다가 이제 좁히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마스카라는 아이디를 내고 네네. 설명을 하고 또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그냥 막 엄청나게 그렇죠.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러트닉 장관 입장에서는 한국 대표단의 그런 끈질김을 보면서 아마 자기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서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뭔가 좀 그 트럼프한테 보고거리가 생겼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이 대통령 점수를 따야 되는 그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직보를 했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솔깃한데 한번 들어보지. 어차피 내가 최종 조율할 거야. 네. 이렇게 돼서 이제 뭐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 러트닉 장관이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미일 협상이 끝나고 나서 일본의 수석 협상 대표 아카자와 그분한테도 과외를 해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요. 비슷한 과외를 네. 해주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3,500억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나머지 2,000억 달러는요.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사실 이 부분 정말 사실 우리 기업이 정말 잘하는 분야이잖아요.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해서 또 기회로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 부분은 액수는 저희가 특정할 수 없지만 어차피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아마 미국에 투자를 했을 것 같고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게 보조금이라는 말하자면 인센티브가 있었죠. 근데 트럼프 인센티브는 되게 강압 관세를 피하려면 하라 이런 것인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법안이 바뀐 걸 보면 바이든 때 모든 것을 없애버린 건 아니고 일부 남아 있고요. 또 이 2,500불이 됐든 간에 이것이 이제 뭐 1년 만에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고 굉장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일본, EU하고 동일하게 뭐 관세 수준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 협상에서 우려하던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는 데 성공을 했는데 지난 2008년 광우병 집회 사진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문제로 고성까지 오갔다라고 전해졌습니다. 협상단의 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뭐 김정관 장관이 지금 대사관에서 협상 결과 백브리핑 할 때 그런 네. 이야기를 한글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기억을 더듬으면은 2008년 5월에 그 광우병 관련 이제 굉장한 큰 시위가 났을 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소고기를 수입하는 위생 검역 조건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다시 해야 됐고 네. 그 협상을 하러 가면서 당시 교섭 대표였던 김정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똑같은 사진을 갖고 가서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이다. 여기에 무슨 과학을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이제 카드로 썼다는 이야기가 지금 전해 내려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17년이 지나서 그 카드를 쓴 것 같은데 그때하고 상황이 다른 것이 사실은 이게 결정적인 순간 같으면 지금 정부에서는 카드로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30개월이 그렇게 이슈가 되고 또 광우병이 뭐 발생하고 나서 추적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 소고기 수입 1위 국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30개월 원령을 제한하는 국가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어서 아마 그런 이제 공포는 좀 이제는 과장됐을 수도 있는데 이제 워낙에 축산농업에 반발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쓸 수는 있다는 아마 힌트는 던진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감은 우리가 이런 것을 카드로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12.5% 받아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그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이런 거 내리겠다.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되지 않았을까. 고성이 오가는 것은 협상에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문을 예. 세게 닫기도 하고 종이를 던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 합의로 큰 고비는 넘겼지만 세부 조율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범위와 투자펀드 수익 배분 등 또 한미 간의 이견이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남은 2라운드에서 우리에게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남은 2라운드는 이제 한국과 미국 이렇게 이제 양자 협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는 협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미국이 가장 주요한 이제 무역 상대국인 한국, 일본, EU를 상대로 엄청난 이제 투자 펀드를 끌어왔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중국 중심의 제조업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군수와 산업 양쪽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생태계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네네. 한국과 일본, EU 연합군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투자 펀드에 대한 논의도 이제는 미국과 이 세 개 국가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논의가 물꼬를 튼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 막았다 아니면 협상 의지가 아니었다고 넘어갈 수 있지만 뭐 이제 소고기 문제랄지 아니면은 뭐 농산물 이제 위생 검역 문제 같은 것들 생산자의 이익도 있지만 우리 소비자의 또 어떤 소비권을 생각하면은 좀 더 크게 봐야 될 그런 것들 논의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AI 3대 강국을 지향을 하는데 이번 이슈가 뭐 됐다고 하는 이제 초정밀 지도 반출 문제, 또 한국 기업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국회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공정 경쟁을 위해서 일정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통상공세하고 연관시켜서 계속 논의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전문가의 컨센서스를 빌드업하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네. 앞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야기를 한 부분이 이번 협상과 이 정상회담이 이제 맞물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물론 이제 정상회담에서 뭐 안보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을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이 통상 협상과 관련해서는 끝으로 어떤 부분이 논의가 될지 끝으로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저는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또 FTA나 자유무역 체제를 굉장히 좀 경시하고 배관시한다고 하지만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군사 동맹이고 경제 동맹이고 그것이 이제 주한미군의 존재 또 우리가 이제 글로벌한 플레이어로서 활동한 거 또 한미 FTA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와서 다 무시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동맹의 재조정이 필요한 것은 이제 군사적인 측면이고
경제 재정이 필요한 것은 이제 FTA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거냐인데 아마 그 한미 FTA의 운명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좀 논의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미 FTA를 그대로 이제 방치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이제 독일이나 일본보다는 좀 더 유리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추가적인 뭘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한국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실무 과정에서 통상 또 산업 협력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금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방위비 문제 또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이 반드시 이제 북한만 있느냐 아니면 인도 태평양에서 또 다른 목표가 이를 가지고 이제 굉장한 논의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었던 통상보다도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안보까지 가면 훨씬 더 치열하고 네네. 아마 또 국내적으로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는 이번 정상회담이 그런 상당히 시기일 것 같습니다. 중요하겠군요. 네. 예. 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또 남은 과제에 대해서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